4월 22일 똑딱이 주식의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반등을 했죠. 양시장 모두 반등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코스피 지수 반등폭이 더 컸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반등 강도는 약했는데요. 바로 반도체 조정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수는 오르는데 반도체는 하락하는 희귀한 흐름이 오늘장 모습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방송에서 후속 전망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동 쪽의 이슈는 잠잠했죠. 금요일에 그렇게도 호들갑을 떨더니 이후에 잠잠해진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로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중동 쪽의 상황은 살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3원 하락한 1379.2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장 초반에 1380원을 돌파하면서 살아있는 기세를 보여줬지만은 위로는 다시 외환 당국의 개입 눈치 보기를 보다가 일부 되눌리면서 결국에는 1380원 살짝 아래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역시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번 주 전망과 오늘은 유사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세는 살아있어서 위로 시도는 하지만 외환 당국의 눈치 보기를 보이면서 위로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일정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었죠. 결국 오늘 장에서는 중동, 환율 등이 별다른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5일선 위로 양봉으로 마감된 그런 모습인데요. 아래로 관악폭 영역이라고 했죠. 특히 금요일에 2550포인트 쪽으로 밀렸다가 올라온 게 오늘 반등을 수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봉 20주선 하향했다가 오늘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죠?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20주 이평선 위로 매물 공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주 이평선을 돌파하면 2650포인트 6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장초반에 20주선 돌파 시도를 보이다가 분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처음에는 이렇게 오르다가 갭으로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20주 이평선 위로 이렇게 저항을 받는 모습이 장중에 펼쳐졌어요. 그러다가 장 후반으로 다시 20주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전개됐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20주 이평선 위에서 움직였던 상황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하는 자리,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2651포인트에 현재 위치하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20주 이평선을 돌파하면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내일은 20주 이평선을 지지로 유지하는가, 그리고 2650포인트, 요 두 가지의 위치를 가지고 내일 장 후속 흐름을 장중에 체크해보는 그러한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오늘 5일 이동평균선 위로 반등을 했어요. 다만 코스피처럼 그렇게 강하진 않았죠. 강하진 않았고요. 어제 방송에서 체크를 해드린 대로 855포인트에서 860포인트, 855에서 860포인트 이 영역을 1차 저항의 공방 영역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고, 아래로는 자 5일 이동평균선이죠. 840포인트 정도를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아래로는 84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 위로는 855에서 860포인트 이 영역에 대한 저항 강도 체크, 이거를 코스닥에서는 후속 흐름에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시겠지만은 오늘 양시장 지수가 이와 같이 모두 오늘 올랐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과 같은 세기에 그러한 흐름은 아니었죠. 지난주 금요일은 이렇게 큰 양봉이었는데 말이죠. 그죠? 오늘은 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반도체에 있었죠, 결국 반도체.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은 반도체가 반등을 견인하면서 양시장 모두 강한 양봉으로 올랐었죠. 그러나 오늘은 반도체가 그 왼수 같은 SMCI 폭락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지수가 다른 대안 시세, 예를 들어서 뭐 저PBR,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섹터를 가지고 지수의 반등을 견인을 했죠. 주도 시세가 살아서 지수 반등을 견인하면은 강할 텐데 주도 시세가 오히려 빠지면서 지수 탄력을 잡아먹는 가운데 대안 시세로 지수 반등을 견인하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같은 그런 탄력이 나타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첫째, 기존의 AI 반도체 시세 주도권이 끝나고 새로운 시세로 주도권이 넘어간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주도 시세였죠. 그러다가 이후 2차 전지 시세가 꺾이면서 주도권이 로봇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AI 반도체로 넘어갔었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AI 반도체가 꺾이면서 주도권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니다. 아직 AI 반도체가 주도 시세고 다른 주도 시세는 아직 부각되지 않았다. AI 반도체가 SMCI 여파로 하락하지만 엔비디아의 시세가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고 최근까지 AI 반도체나 반도체에 신용이 잔뜩 붙어가지고 이를 안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를 털고 가려는 것뿐이다 라고 보는 시나리오죠. 뭐 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일단 생각을 하긴 하는데 후자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엔비디아의 이 시세, 특히 이 추세적인 어떤 패턴을 갖고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의 패턴이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났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엔비디아는 이제 오늘 밤부터의 후속 흐름이 중요할 텐데 750에서 725포인트 요 영역을 1차적으로 체크해보고 이게 지지가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이 올라오는 요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는 오늘 반등을 주도한 시세를 놓고 볼 때 AI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주도 시세급이 아직 보이진 않았다. 그래서 뭐 저PBR,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섹터는 이제 한 번씩 다 부각됐었고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조정을 거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조정을 거치고 나서는 보조 시세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던 섹터인데요. 지금 이 시세군에서 뭐 AI 반도체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새로운 주도 시세로 부각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딱 느낌이 그렇게 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 반도체 종목 중에서 조정권에서 그러니까 앞선 조정 전에 앞선 고점이 있죠. 앞선 고점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상투 시그널이 아닌 종목들이 여러 존재한다는 점이죠. 고점이 상투 시그널이 아니라면 조정 후에 재회복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암시하는 건데요. 아직 그 앞선 고점이 상투 시그널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종목이 여러 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반도체가 또 다시 회복 시도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넷째로는 오늘 반도체 수급을 보면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보였어도 외국인은 매수했거나 뭐 기관은 매수했거나 이렇게 한쪽이 매수하는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많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쌍끌이 매도로 막 장대봉 떼고 이러면 이건 조정이 깊어지거나 오래 갈 수 있는데 조정이 나오는데 이 조정 자체가 외적인 변수로 나왔죠. 외국인은 매수했거나 또는 기관은 매수했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았다라면은 이런 경우는 조정이 그렇게 길게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반도체 조정 구간에서는 대안 시세로 지수 반등이 일단 견인이 되고 그러나 이 반등은 어떤
반전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소위 말해가지고 어떤 V자 반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오르면, 예를 들어서 뭐 2650포인트 이런 자리로 오르면 다시 위로는 매물 공방이나 또 뭐 숨고르기를 거칠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조정을 끝낸 반도체가 반등할 때, 그때 비로소 지수가 좀 더 강하게 반등하면서 견인되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에서 대한 시세로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올라가서 다시 눌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눌리고 이러다가 대한 시세로 움직일 때는, 그러다가 조정을 끝낸 반도체가 반등할 때 그때 한번 좀 세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물론 개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 의견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보면 되는데, 오늘 외국인 선물 동향인데요. 코스피 외국인 선물 동향인데, 오늘 3183계약의 환매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6월물 선물의 경우 43,120계약의 매도 누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매도폭에 비해서 오늘 첫 번째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반등에서의 환매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었다는 거죠. 3,183계약이면. 너무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예를 들어서 뭐 대한 시세를 가지고 이제부터 간다 이러면은 매도를 과도하게 누적시켜 놓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첫날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날 매도를 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청산을 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환매수를. 그런데 오늘 3,183계약 누적 매도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파생의 매도 포지션을 향후 어느 순간에 이제 대량으로 청산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일단 오늘은 대량 청산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그러면 향후에 반도체가 조정을 끝내고 다시 움직일 때 그때 대량 청산? 일단 뭐 그 과정이 나타나는지 여부도 한번 우리가 향후에 체크는 해볼 수는 있겠죠. 어쨌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의 후속 흐름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어제도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은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후속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모습들이 이제 중요할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밑꼬리를 달면서 조정폭이 크지 않았어요. 이 종목은 오늘 0.98%니까 1%도 안 빠졌어요. 그죠?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기관이 샀더라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은 처음으로 20일 이평선을 음봉으로 하향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오늘 주식장인에서는 제가 그렇게 밑꼬리를 달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현재 이 주가 자체가 5월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크죠? 이 상태에서 지금 매물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물론 뭐 미국에서 오늘 뭐 반도체가 폭등했다 뭐 이러면 달라지지만, 그러지 않는 한은 이게 자체적으로는 여기서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월봉 추세상의 이격을 고려할 때 지금 제가 추세선을 걸었는데 대략 11만원에 걸었어요. 기준선을 11만원에 걸었는데, 이 11만원 선까지는 좀 이렇게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1만원 전후에서는 다시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일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선제적인 조정이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 조정 시에는 오히려 관악폭 영역에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추가 조정 보이면서 관악폭 영역에 들어가면 일단 반도체 섹터를 좀 방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이제 기아 그리고 성화이텍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섹터를 좀 체크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비엠, 원래는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지금 거래 정지니까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비엠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섹터는 체크를 해 나가 보도록 합니다. 조선기자재는 지난주에 코멘트했던 한국카본,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이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복 시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는 이전 방송에서 코멘트했던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ST팜도 윗꼬리 달렸는데 오늘 상승을 했었죠. 이 종목도 거의 7% 가까이 오르다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코리아나 이 종목이 오늘 고점 10% 가까이 이렇게 올랐다가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전 방송의 코멘트 종목들이었죠. 예. 자,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일단 참고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